네, 안녕하세요. 황금거북이 하면 저평가 배당주, 저평가 배당주 하면 황금거북이. 더 하락할 이유가 없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그럼 오늘도 황금거북이와 함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꼬북꼬북 가시죠. 이름에서 쉽게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있는 유비쿼스입니다. 생각보다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을 소개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도 황금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도 지급하는 배당 주식입니다. 유비쿼스 홀딩스로부터 네트워크 사업 부분이 인적 분할되어 나온 주식입니다. 우선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매출액이 매년 상승하고 있는데요. 5년 동안 무려 1.4배 상승한 상태입니다. 영업이익률도 제조기업치고는 높은 편이죠. 영업이익률이 11%에서 22% 사이입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당기순이익도 200억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억대에서 200억대로 상승했다는 것은 단기적으로만 실적이 좋은 것이 아니라 최근 2년 동안 실적이 좋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매출액이 매년 상승해야 좋은데요. 2022년 들어와서 매출액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재무제표를 보니 매출액이 보합 상태이고 300억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부분은 최근 분기 모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기록한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재무제표에 높은 점수를 받으려면 재무제표가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겠지요. 그래도 평균 ROE가 10% 이상으로 좋은 모습입니다. 미래 성장성이 높다는 뜻일까요? 그건 뒤에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황금거북이가 좋아하는 부채 비율 100% 미만입니다. 3년 동안 부채 비율도 감소하고 유보율은 3년 동안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낮은 부채 비율에 높은 유보율은 좋은 재무 안정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비쿼스는 52주 최저가를 기록합니다. 분명 연간 매출액은 상승 추세인데 왜 주가 흐름은 이렇게 하락하는 걸까요? 중간에 무상증자를 해서 주가가 상승한 부분은 있지만 2022년 내내 하락 후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비쿼스는 매출액이 상승 추세는 맞습니다. 그러나 수출 비중이 낮은데요. 한국은 내수 시장이 크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수 시장은 인구수의 감소로 더 하락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기초과학기술에 투자하는 금액도 낮아서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도 네트워크 및 통신 장비는 계속 연구개발이 필요한 산업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기 때문이지요. 연구개발 활동에 투자하는 금액도 상승 추세이며 매출액 대비 비율을 보더라도 보통의 통신 장비 회사 수준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황금거북이는 배당 관련 내용에서 살짝 실망을 했습니다. 수익이 얼마가 되었든 배당 성향은 20%로 고정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낮고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 아니라서 연구개발 활동이나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는 부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해 주려고 합니다. 배당 성향이 고정되어 있으니 순이익이 적으면 배당금도 줄어들게 되겠지요. 이러면 배당금으로 생활하는 황금거북이 같은 경우 투자 매력도가 감소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모 회사에서 분할 이후 5년 연속 배당을 지급하는 중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선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유비쿼스는 유비쿼스 홀딩스의 자회사입니다. 유비쿼스의 주요 주주는 39% 보유하고 있고 유통 주식은 61% 수준인데요. 유비쿼스를 들고 있는 유비쿼스 홀딩스는 재무제표가 좋은 상태입니다. 5년 동안 매출액도 상승하고 빨간 숫자가 보이지 않는 좋은 모습이네요. 재무제표가 좋은 모회사가 있다는 것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고 안정성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2017년에 분할하면서 지주회사 체계를 만들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지주회사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주회사 같아 보이지만 지주회사가 아니라는 뜻인데요. 즉 유비쿼스 지분을 들고 있는 경영권만 확보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게 자녀를 위해 승계 목적으로 만든 지주회사 체계일까요? 하지만 대표이사의 나이가 61세입니다. 아직 활발하게 경영활동을 하는 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당분간은 경영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대덕전자와 대덕으로 인해 이런 부분도 꼼꼼히 체크하고 있는 중이죠.
유비쿼스의 재무제표나 재무 안정성을 확인해 보면 딱히 하락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상승할 이유도 없기는 합니다. 그러나 2019년 저점이 13,000원인데 지금 주가도 13,000원대입니다. 2019년 저점 부근이 지지되고 있다는 것을 주식 차트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황금 거북이가 보기에는 지금 유비쿼스의 주가는 저점 구간이자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재무제표에 좋은 재무 안정성, 통신장비 사업을 하고 있으며 주가가 저점 구간이자 저평가 구간입니다. 유비쿼스를 매수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배당 성향이 20%로 고정되어 있어서 배당 수익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시가총액이 낮아서 기관 투자자가 누리기 좋은 주식 중 하나인데요. 앞으로 더 성장하려면 해외 수출 비중이 높아야 하는데 아직 수출을 크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부분도 감점 요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평가 구간이기는 하지만 2022년 매출액이 정체되어 있어서 당장 상승할 요인도 보이지 않습니다. 개미들이 지쳐서 떨어져 나갈 때까지 오른쪽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황금 거북이는 좋은 주식이기는 하지만 별점 7점에 소액 매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답글이 달렸습니다. 한국토지 신탁 영상을 잘 보았는데요. 한국자산 신탁도 함께 분석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한국토지 신탁은 작년에 주주총회에 직접 가고 올해는 엄마 거북이를 보내기도 할 만큼 관심이 많은 주식 중 하나입니다. 한국자산 신탁도 부동산 신탁 업무를 하고 있고 황금 거북이가 좋아하는 고배당 주식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매출액은 보합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상승해야 성장하는 산업일 텐데 이러면 미래 성장성이 없다는 뜻이겠지요. 그래도 신탁 사업이라서 그런지 영업이익률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또한 2020년 이후 당기 순이익이 1,000억 이상을 유지하고 있네요. 매출액이 상승하지 않아도 이 정도면 충분히 훌륭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재무제표를 보면 매출액은 보합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 분기 모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고는 있는데요. 문제는 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2022년 2분기부터 감소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점입니다. 매출액은 보합 추세입니다. 예전에 주식시장에 자금이 몰려서 2021년도 최고점 5,400원을 찍으면서 지금 주가랑 비교하면 45% 하락했기 때문에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식의 기업 가치는 재무제표가 기본이 되지요. 재무제표를 보면 매출액은 보합 추세였는데요. 그래서 2019년 저점 구간을 기준으로 한국자산신탁이 저평가 구간인지 저점 구간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물론 2023년 4월 현재 주가가 3,000원 미만이라서 저점 구간이자 저평가 구간은 맞습니다. 그럼 비교 대상으로 한국토지신탁은 어떨까요? 한국토지신탁은 심지어 2013년 시절의 주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2013년부터 한국토지신탁을 투자하면서 매매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한국토지신탁도 매출액이 늘어나지 않고 보합 추세인데요. 2019년 저점인 2,000원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 주가가 저점 구간이자 저평가 구간입니다. 황금 거북이라면 한국자산신탁은 3,000원 아래에 매수하고 한국토지신탁은 2,000원 아래에서 매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차트를 보면 한국자산신탁보다 한국토지신탁이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한국자산신탁은 3,000원 아래가 저평가 구간인데 2,900원대고 한국토지신탁은 2,000원 아래가 저평가 구간인데 1,300원대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한국토지신탁은 2022년 4분기에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자산신탁은 최근에도 분기 재무제표가 좋지요. 하지만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자산신탁이나 한국토지신탁은 현재 업계 1위, 2위에서 둘 다 밀려났기 때문이죠. 주가가 하락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금리 인상으로 인한 하락과 다른 경쟁 신탁사들 중에서 코람코 자산신탁에 밀렸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실적은 좋아지는데 주가가 내려간다고 저평가 주식이 아닙니다. 최근에 52주 최저가로 내려간 주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 종목은 공부할 내용이 있어서 영상으로는 만들지 못할 것 같은데요. 시간 관계상 영상을 바로 만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늘도 황금 거북이와 함께 주식 공부를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물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누른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세요. 배당주 주식 유튜버 황금 거북입니다. 감사합니다.